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조망이 터지면서 산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눈이 즐거운 산행을 할 수 있어서 추천하는 코스인데요. 특히나 과천 방향에서 관악산을 오를 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관악산 용만능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관악산 용마능선은 관악산의 다른 능선과 비교해봐도 그 풍경이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나 과천역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어서 과천에서 오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이고요. 난이도는 다른 관악산 코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업다운이 좀 있지만은 뭐 크게 힘든 구간도 없고요. 그리고 정비도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특별히 험한 구간도 없어서 뭐 크게 위험한 구간도 없습니다. 접근성은 관악산에선 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멀지만 과천역이나 과천 정부청사역에서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꽤 좋은 편이고요. 풍경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것이 가득한 코스입니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면은 이거는 관악산 정상의 모습이고요. 제가 요번에 찍은 건 아니고 요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었고 예전에 찍은 걸 좀 가져왔습니다. 이 정상석 위편에서 기상 관측대를 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정상부에서 롯데타워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정상부에서 북쪽 남산과 북한산을 보고 찍은 사진이죠. 이거는 25일날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부분에서 찍어온 영상 좀 보여드리면요. 이 정상부에서는 이렇게 서울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관악산도 참 멋진 산이죠. 이거는 등산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만 올라가면 과천 시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천 경마공원과 그리고 제2롯데타워를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과천 정부청사와 그리고 과천의 아파트들입니다. 과천의 서울대공원과 그리고 경마공원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부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이 풍경이 등산로에 접어들고 한 20분, 30분 만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자세한 건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상부 능선 다 와서의 사진이고요. 관악산 정상부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관악문 바로 앞인데요. 관악문에서 연주대까지가 저는 가장 예쁜 코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정상부를 좀 찍어본 사진이고요. 여기 연주암이 보이네요. 이것도 비슷한 앵글에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과천역 7번 출구로 나와서 과천 향교까지 걸어가는 길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는 이 길이 참 좋더라고요. 항상 이 길은 가면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리고 과천 향교의 모습입니다.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도 어플에서 과천 향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과천 향교이고 과천역 7번 출구가 요쯤에 있어요. 과천향교에서 보통 과천향교에서 출발하면 이 길로 많이들 가십니다. 이 계곡길인데 사실 이 코스는 저는 하산할 때 많이 쓰는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볼 것이 거의 없어요. 비 온 날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볼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등산로 초입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요 빠지는 길, 요 사진에서 요 오른쪽으로 빠져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쭉 거의 외길이고요. 정상부까지는 여기 가시면 이제 사당능선과 만나거든요. 사당능선에서 관악문을 지나서 연주대까지 올라시면 되고요. 굳이 과천향교가 아니라 과천교회에서 시작하는 길도 있는데 오늘은 과천향교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은 보통 원점 회귀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연주암 거쳐서 이렇게 과천향교 계곡길로 하산을 하시면 되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저 뒤로 넘어서 서울대 입구역이나 혹은 사당능선 이쪽으로 하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난이도로 좀 설명해드리면은 과천향교에서 용마능선하고 연주대 찍고 연주암 거쳐서 계곡 코스로 하산하는 길은 총 8km이고 한 4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고도는 632m, 상승 고도는 527m로 업다운이 약간은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처음에 등산로에 접어들시면은 한 3,400m 능선까지 조금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가 조금 힘든 구간이고 능선에 오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크게 한 2km 정도는
크게 가파르거나 한 구간은 없습니다. 좋은 풍경을 보시면서 능선 산행을 즐기시면 되고요. 근데 좀 지속적으로 오르막이긴 해요. 이제 사당 능선과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관악문까지를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연주대까지 올라가는 코스이고요. 마지막에 관악문까지 치고 올라가서 관악문 지나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조금 가파른 편이에요. 여기 고도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사진 한 장씩 보면 설명해 드리면은 과천역 7번 출구로 가는 길이고요. 참고로 과천역 7번 출구는 엄청 멉니다. 과천역에서 엄청 멀어요. 출구까지만 한 5분 10분 걸릴 거예요. 이렇게 7번 출구를 나오시면은 이런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십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길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좀 항상 여기 올 때는 이렇게 햇살이 적당히 비추고 나무가 적당히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과천역 7번 출구에서 500m 정도 오시면 이런 길을 만나게 되고요. 이쪽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천향교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과천 교회로 가서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가까운 들머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과천향교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로 가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은 저는 주말에는 거의 주차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주차는 뭐 1, 5천원 정도인데 항상 많차더라고요. 네, 과천향교 가는 길에 여기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정비를 하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뒤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계곡이 있어서 여름철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물놀이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이었던 과천향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큰 보호수 나무가 있고요. 연주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당촌을 좀 지난데요. 보통 하산할 때 막걸리 드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하산을 하시죠. 여기도 화장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서 볼일을 보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연주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돌담집을 지나면은 여기 이 건물이 케이블카 건물입니다. 여기 기상관 축소 보급을 위한 케이블카거든요. 케이블카 기점을 좀 지나면은 이런 갈림길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분이 한 10명 가면 8, 9명은 이 길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과천향교 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과천향교를 하산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산할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지셔야지 용마 능선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 이정표가 요거고요. 요 표지판이 이거입니다. 이거는 계곡길 기준이에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빠져서 능선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 4,500m를 조금 가파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한 치고 올라오면 5분 10분 만에 뒤편으로 이렇게 과천 정부청사가 조망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좀 재밌는데 까치가 좀 앉아서 혼자 짖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까치 맞는 것 같죠? 좀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저한테 한 2, 3m 저 앞에서 저렇게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동네 주민분들이 운동하시는 시설인 것 같고요. 운동시설 지나서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관악산 정상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등산로 접어들어서 한 2, 30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조망이 트인 곳이 나타납니다. 예, 과천향교에서 900m 온 지점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정표가 이게 경기도는 다 이런 양식을 쓰거든요. 근데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뒤에 보면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2, 30분만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조망이 트입니다. 네, 이렇게 과천 방면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옛날엔 요 낮은 아파트들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산불 감시 초소가 좀 있고요. 과천교회에서 오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만약 하산하실 분은 무당바위 약수터 이쪽 방향으로 하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능선이어서 경사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고요. 이렇게 좀 내리막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업다운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능선길을 치고 올라가게 되고요. 조금 올라갈수록 뒤편으로 과천이 이렇게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천향교에서 1.4km 정도 온 지점이고요. 여기까지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 분위기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길도 있고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햇볕 아래를 걸어야 되는 암릉길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암릉이 험하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고요. 하면은 왼쪽으로 관악산 정상부의 모습이 보이고 옆 능선이 보이는데 이 능선은 자능선이고요. 보통은 케이블카 능선이라고 많이 불러요. 왜냐하면 이 케이블카 이 철탑이 있어서 케이블카 능선이라고 많이 부르고 과천 정부청사역에서 오를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능선을 따라 오르시면 되는데요. 능선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그렇게 햇볕 가릴 만한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조망이 트이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내려오면서 찍은 겁니다. 네, 이렇게 좀 험해 보이지만은 사실 크게 험한 구간은 없고요. 저는 등산화가 아니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이 능선을 넘어야 되고요. 저 뒤로 연주대 정상부의 모습이 살짝 보이네요. 조망을 즐기시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오르막이 그렇게 길거나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천양교 계곡길은 굉장히 오르막만 있고 좀 뒤로 갈수록 가팔라지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더 쉬운 편이에요. 네, 이렇게 힘들 때쯤 뒤편으로 돌아보시면 조망이 좋아서 좀 쉬엄쉬엄 가시면 되고요. 여기 서울대공원과 그리고 경마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제2롯데타워도 조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연주 암의 모습도 슬슬 보이고요. 네, 요즘 철쭉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기 철쭉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돌로 되어 있다 뿐이지 발 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분께서는 맨발로 산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고로 맨발로 산행하시는 분들은 타다 보면은 좀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예, 여기 과천양교에서 2.4km 온 지점이고요. 여기까지는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제 이 이정표를 못 믿겠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 0.8이잖아요. 뒤에는 늘어납니다.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 과천 방향 출발한 방향이죠. 그리고 여기 움프 가운데 패인 이 계곡길이 여기 계곡이잖아요. 이 과천향교로 올라가면 요 케이블카 능선과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용마 능선 사이에 계곡길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 케이블카 능선의 모습입니다. 소나무와 함께 조망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사진 찍을 포인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계속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되고요. 연주암과 그리고 연주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뒤로는 과천 대공원과 그리고 경마공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부분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제2롯데월드 방향 그리고 서울 방향 그리고 요 옆 능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이프 능선이에요. 제가 이날 파이프 능선으로 올라서 용마 능선으로 내려오려고 했는데 파이프 능선에서 길을 잘못 찾아갖고 파이프 능선을 못 찍어 왔어요. 네, 조금만 더 가시면 정상부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사당 능선과 만나게 되는데 길 분위기는 이 정도입니다. 네, 약간 완만한 곳과 그리고 경사진 곳이 반복되는 코스이고요. 크게 가파른 곳은 없어서 힘든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네, 아까 0.8m였는데 0.8km였는데 1.4km로 늘어났죠. 이 경기도 양식인데 좀 방향 알아보기도 좀 안 좋고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서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과천 방향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네, 이젠 과천 방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덕원 방향인가요? 예, 그쪽 방향까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예, 조금만 더 오시면은 이제 곧 이런 표지판과 함께 예, 사당 능선과 만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 방향에서 올라오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연주대 방향 600m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잘 못 믿겠어요. 여기서 한 20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3, 40분 걸릴 것 같은데 네, 이 방향에 올라와서 연주대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 길을 올라가면 관악문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또 한 10분, 20분 걸리는데 여기가 조금 가파른 편입니다. 여기 올라오시면은 조망이 과천 방향의 조망이 뜨기 시작하고요. 이 관악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관악문을 통과하면은요, 제 관악문에서 연주대까지가 관악산에서 풍경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이 서울 방향. 네, 그리고 연주대 정상부 방향. 이쪽이 과천, 임덕원 이쪽 방향이죠. 과천 방향입니다. 네, 여기가 예전엔 되게 험했었는데 요즘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크게 위험한 구간은 없고요. 대부분의 구간이 데크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부 올라가는 이 길이 다 암릉이었는데 다 계단으로 바뀌었죠.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단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악명 높은 코스입니다. 저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네, 관악문을 지나면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내 계단이 나오게 됩니다. 네, 계단부에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예,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여태까지는 과천 쪽 시티뷰만 보였다고 하면은 여기는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제2롯데타워에서부터 이렇게 남산 방향을 거쳐서 저 뒤에 북한산과 그리고 여의도 방향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시티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넘어온 거죠. 이거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암벽등반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건 옛날 거예요. 네. 요즘은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 없습니다. 전 등산화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네, 가운데 길로 올라가시면 되고 이것도 다 옛날 겁니다. 옛날에 여기가 진짜 험했었거든요. 엄청 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사당 등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험한 길이었는데 지금 다 계단을 나갔고 크게 위험할 구간이 없습니다. 네, 과천 방향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4월 25일 날 다녀온 건데 이날 날씨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주말 산행을 했네요. 여기 소나무 있는 부분도 여기도 사진 찍기 참 좋은 포인트니까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여기 소나무 있는데 지나면 여기가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좀 험한데 뭐 그래도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조심조심 하시면 올라갈 수 있고요. 다시 계단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건 이 옆에 보시면 이게 다 줄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사람 다니던 길이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연주대 뒤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밧줄 잡고 이렇게 내려왔어야 됩니다. 이게 다 사람 다니던 길이었는데 와 진짜 저 예전에 이 길 생기기 전에 처음 갔을 땐 이 길로 한번 내려와 봤는데 진짜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정비를 해놔서 누구나 좀 편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다 우회하세요 막 이런 표지판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단에 좀 힘들게 올라오시면은 마지막에 발딛기가 좀 힘든데 요 볼트 밟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시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관악산 연주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 일요일날 아침 9시 반 정도였거든요. 나름 한 7시 반부터 산행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아침 9시 19분 사당역에서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주말엔 요즘 장난 아닙니다. 사람 진짜 주말 산행 사람 너무 많으니까 좀 일찍 서두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 왜 고양이가 없지? 고양이가 엄청 많았는데 고양이 보고 싶었는데 고양이를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요즘 없어졌나요? 원래 한 10마리 있는데 네, 이번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이쪽이 온 방향, 이쪽이 시작한 과천 방향. 네, 이거는 저는 이번에는 정상석 사진 안 찍었고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관악산 정상석의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기서 풍경을 충분히 보시고 여기 좀 땡볕이지만 여기 식사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꽤 넓어서 식사할 공간도 좀 충분한 편이고 네, 여기서 하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산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과천 쪽으로 원점 회귀한다라고 하면은 이 길 따라서 쭉 가시면은 연주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연주암이 있는데 연주암에서 쭉 내려가면은 과천이 한교로 오니까 그렇게 원점 회귀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자원암 능선인데 자원암 능선은 하산 코스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험해서. 네, 그래서 여기 자원암 코스로 하산하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이렇게 쭉 가시다가 여기 넘어서 서울대 공학관으로 하산하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뒤로 돌아가서 사당역 방향으로 하산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 제가 말씀드린 3개 코스, 4개 코스는 다 영상이 제작되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관악산 용마 능선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악산 용마 능선은 관악산의 다른 능선, 사당 능선, 자우남 능선, 학바위 능선, 수영잔 능선 이런 능선들에 비해서도 풍경이 뒤지지 않고요. 특히나 과천 방향에서 오르시는 분들한테는 접근성이 좋아서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관악산은 서울에 있어서 자주 가게 되는데요. 만약 아직 안 가보신 코스라고 하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요. 언제나 그렇듯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